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둘의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문장을 외우시거나 그 문장 통째로 여러분들 거로 가지고 오시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네, 안녕하세요. 커리피커 케빈입니다. 오늘은 윕스, 특허 관련된 전문 기관이죠. 윕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윕스 자소서랑 면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윕스는 먼저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에 있는 특허 정보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지식재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IP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이런 우리가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고객들에게 제공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알고 있고, 공과 계열로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셨고 현재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윕스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윕스에서 IP조사부에서 선행기술조사 관련된 직무가 채용 공고가 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예시입니다. 대학원에서 있었던 경험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유연요소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파이썬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분석 시간을 낮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선행조사를 할 때 잘 참고해서 고객의 R&D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무에 대한 연관성은 이렇게 잘 가지고 왔고요. 전문성도 가지고 왔고 성과 지표도 가지고 왔습니다. 실무 연관성, 전문성, 성과 지표, 이렇게 세 가지를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거하고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그 둘의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몇 천만 원의 연봉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회사에게 어떤 걸 줄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과를 나타낼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도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분도 대학원 과정을 거쳤고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돼서 1200편 이상의 특허나 논문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 코드는 이렇게 했고 현재 시장성이나 특허 강도, 소재 안정성을 시각화해서 산학협력 과제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윕스죠. IP조사부에서 숫자로 말하는 특허 전략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데이터 기반 전략을 가지고 왔고 공학적 지식과 고객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해당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신 것도 벤치마킹 하시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각 예시마다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세 가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데이터 기반 전략으로는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 공학적 지식으로는 내가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 고객 가치로는 내가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자, 자기소개서 예시 3번과 4번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NLP에 대해서 했습니다. 언어 관련돼서 코딩을 해서 이분이 복합재 소재 8만 건에 대해서 6시간 동안 자동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의 기술 스택은 자연스럽게 NLP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그리고 TRL, 현재 이 기술의 진척도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TRL 스코어링도 같이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본인이 자동화 솔루션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혁신으로는 4주냐 아니면 6시간이냐 방향적인 부분으로 나타내줌으로써 본인이 수행했던 것이 앞으로 너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준 것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잘 융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파트를 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전자회로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유사 특허를 식별을 했고,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집중률하고 전력 효율 차이를 나타내줌으로써 소송 대신에 라이센스 협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둘이 싸우는 것보다 해당 라이센스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양쪽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핵심 기술과 법무 연계,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잘 어필이 된 그러한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처럼 여러분들의 스토리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이전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네요. 기술료 부분도 많이 올렸고 여기 있죠. 수익의 1.8배, 통합적인 역량도 이렇게 나타내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볼 건데,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부터 숫자 3에 대해서, 즉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 면접 답변이나 자기소개서 문장들이 모인 문단이나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던 간에 문장을 외우시거나 그 문장 통째로 여러분들 거로 가지고 오시려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각각의 키워드가 적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오신다고 한다면 그 사이사이의 말은 여러분들께서 애드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답변을 하면서 문제인식과 솔루션 결과,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인식은 이거고 솔루션은 이거고 결과는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답을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답을 썼으니까 이거 문장 통째로 외워야지. 문장 통째로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면접관이 보고 있을 거고, 문장 통째로 외운 거를 면접관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인 겁니다. 면접관은 현재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 자리에 부른 것이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외웠던 거를 그대로 말해봐라,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되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키워드만 갖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사이사이의 키워드랑 키워드 사이는 애드립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도 조사 리포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핵심 지표는 무엇이냐 라고 해서, 핵심 지표는 이걸 말하고 핵심 지표다 보니까 시각화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이 비즈니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이 될 것인지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I가 자동화 조사 결과를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신뢰성 관련된 거 평가 지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부분과 AI 부분이 하이브리드로 검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신뢰성 관련돼서 재검증 다시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5% 미만 이라는 거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기계, 전자, 화학 세 가지 분야를 동시에 다룰 때 지식의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 거죠. 나의 전공은 기계공학이야. 근데 내가 선행조사 맡은 거는 생명 바이오 쪽이네 또는 화학 쪽이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외부 강의라든지 내부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외부에 있는 논문, IEEE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요소들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사 준비 기간을 30% 단축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조사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라고 했을 때도 먼저 지표 부분이 나와야겠죠. 리드 타임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말씀하실 때도 37% 정도 기간 단축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윕스가 추구하는 AI 플러스 휴먼 인사이트 조사 철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냐라고 물어볼 때도 여러분들께서 LLM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전문가의 피드백을 데이터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접근을 해서 초안에 대한 편집 시간을 50% 이상 낮추고 고객에게 납기하는,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준수율을 98% 정도로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IP 선행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인 답변과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문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윕스는 선행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의 R&D, 법률, 비즈니스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폭넓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데이터 관련된 거, 공학적이나 법률적인 전문성, 그 다음에 정량적인 지표로 고객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 IP, 즉 지식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시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해당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여나 상담이나 면담이 필요하시면은 하단에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잡인더스트리 라고 이공계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이공계 분야만 모아놨기 때문에 기계나 화학, 바이오, 자동차, 선반
로봇, AI, 공과 계열 관련된 채용 공고들을 자연스럽게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공계 기관에 대한 채용 공고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채용 공고를 꾸준하게 올려주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취업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셔도 좋고, 위에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가지고 채용 공고가 하루에도 꾸준하게 몇 건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커리어피크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